안녕하세요. 여론광장의 박순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매월 내고 있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TV 수신료 징수 방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분리징수를 하자는 측에서는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과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료가 분리징수되면 오히려 공영방송 재정에 영향을 미쳐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EBS 여론광장에서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재원 조달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EBS 여론광장 주제 화면부터 함께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자는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현재 TV 수신료는 한전의 전기료와 통합 고지되고 있는데 KBS를 수신하지 않는 사람까지 수신료를 강제로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과 KBS의 공영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신료의 분리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KBS 측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영방송 죽이기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광고 수입 의존도를 높이게 돼 결국 독립성과 공영성을 침해할 것이라며 오히려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분리 징수보다는 수신료의 현실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기료에 꼭 포함해서 한다기보다는 따로 영수증을 만들어서 차라리 그렇게 내는 게 수신료를 꼭 내야 된다면 정당하고 합당하게 쓰여진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뭐 분리징수해서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공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분리를 반대를 합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더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가 원치 않지만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된 TV 수신료 제도. 과연 수신료 징수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공영방송의 공영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오늘 자리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먼저 이성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KBS 시청료 거부운동 신혜식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정영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최민희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창관석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와 인터넷 모두 열려 있습니다.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수신료 징수 제도에 관해서인데요. 먼저 현 수신료 통합 징수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리고 이러한 통합 징수가 공영방송의 그 공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현재 수신료 수준은 적당한지 마지막으로 공영방송의 공공성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분리징수를 논의하기 전에 그렇다면 수신료 징수 제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정영준 교수님, 현재 TV 수신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 설명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국민들은 수신료다, 시청료다 그게 그거인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 한나라당 경우에는 법안 제출 이후에 보면 이 시식료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법적인 개념은 수신료 개념입니다. 수신료 개념이란 건 뭐냐면 TV 수상기를 구입을 했으면 그 TV 시청 여부와는 관계없이 내는 준조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시청료 개념은 전문적인 용어로 보면 우리 케이블 TV라든지 아니면 위성방송을 볼 때 한 달에 15,000원 낸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시청의 대가로서 보는 놈이 시청요금입니다. 그래서 수신료와 시청료의 개념은 엄밀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신료는 수신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는 네, 요금이고 그렇습니다. 시청료는 시청을 하는 대가로 내는 그렇습니다. 요금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TV 수신료 그 제도와 방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어떻게 해서 지금의 통합징수에 이르렀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짧게 설명드리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요. 사실 지금 이번에 한나라당이 이런 법안을 제출했던 배경을 추적을 해보면 80년대로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80년대 공영방송이 땡전 뉴스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죠? 네네. 정권에 대해서 너무 우호적이고 굴종적인 역사들을 공영방송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시청료 거부 운동이라는 것을 80년대 말에 한번 했고 90년대 초반에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수신료를 통해서 수신료 거부 운동을 통해서 공영방송에 대해서 사실은 검증을 해볼 수 있는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였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영방송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 징수 방식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직접 징수를 하다가 90년대 중반에 그 통합의 효율성 같은 걸 높이기 위해서 정기요금과 통합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예, 징수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통합징수가 이루어졌다는 그 네. 최근의 설명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한나라당에서 분리징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나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통합징수의 문제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징수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왜 분리징수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수신료 분쟁의 당사자인 KBS와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분리징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그 입장에 계신 분부터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성환 변호사님. 네. 그 아까 수신료, 시청료 문제부터 말씀하셨는데 우선 수신료라는 것은 공영방송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다 민영방송이라면 광고로 유지가 될 거니까 보지도 않는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낼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공영방송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수신료가 생기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 전기세와 같이 병과가 되기 때문에 전기세만 따로 내고 수신료는 따로 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선택의 기회가 사전에 봉쇄가 되죠. 여기서 이제 교통법규 위반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받으면 말이죠. 그걸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고 추징금이 나오고 반복이 되면 적결재판 해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기가 끊어지진 않아요. TV 수신료를 안 내면 전기가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전기료만 따로 낼 수 없기 때문이죠. 쓰레기 수급비를 안 내면은 전기가 끊어지진 않죠. 그래서 병과하는 조치는 그야말로 이 예산 확보를 위한 너무나 행정 편의적인 그런 너무나 법적으로 근거 없는 그런 위헌적인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것은 분리징수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지켜냅니다. 예. 예. 지금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전기가 끊어진다라는 말씀을 짚어주셨는데요. 신혜식 총장님. 예. 그 수신료에 대한 문제에서는 저는 시청성도 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KBS에서 밝힌 걸 보면요. 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서 공영방송의 혜택을 받는 시청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KBS 채널이 수신되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수신료 제도의 근본 취지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공영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것을 혜택을 받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냐 그런 문제를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의 통합징수 제도는 사실 국민의 그 시청료를 가지고 국민이 이제 시청료를 내는데 그걸 가지고 방송을 제어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서 국민들이 그 방송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도 줘야 된다. 저희가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청료에 대해서 안 내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전기가 끊어진다거나 또 이런 불평등한 혜택을 받습니다. 불평등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로 방송의 질을 높이고 공영성을 확보해야 된다. 때문에 지금의 이 수신료 통합 징수는 좀 불합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최민희 사무처장님. 예, 일단 저는 수신료 통합 징수에 대해서 효율성의 측면, 그다음에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를 계속 가지고 가고
수신료에 문제점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통합징수 이전에 수신료 징수율이 53%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게 통합징수 이후 90%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징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더라도 통합징수 이전에는 30%대 징수 비용이, 근데 그 이후에 10%대로 줄었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의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국민 부담의 측면인데 다 아시다시피 1981년 이후로 우리나라 수신료가 2,5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광고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공영방송이.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상업적 공영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다른 한 측면에서 이게 통합징수를 하기 때문에 수신료 징수율이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이 수신료를 내기 때문에 2,500원 선에서 머무를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수신료 전체를 검토해야지, 이게 뭐 통합고지 문제만을 따로 떼어서 하는 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한나라당의 이번 그 수신료 분리 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 번째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공청회 하나 없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한 번의 그 절차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였다는 거에 대해서 한나라당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를테면 그 문제가 뭐 강제 징수가 문제인지, 뭐 이를테면 통합 고지만 문제인지 법안 자체가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무엇을 하겠다는지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혹시 KBS를 길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KBS가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기를 원하면서 하는 정치 공세가 아닐까 하는 이런 아주 조심스러운 의혹까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통합징수의 효율성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정용진 교수님. 예, 저는 뭐 분리징수다 아니면 통합징수다의 단순 찬반론을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했던 의도 같은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95년도에 정규료하고 통합징수 방식을 가져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봤었는데, 그로부터 지금 8년이 지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한나라당이 이 분리징수안을 들고 나왔어요. 네. 왜 그랬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틀린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한나라당이 보기에 그 새로운 신임 사장이 오고 나름대로 계획적인 진행들, 자기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했었을까? 사실은 지금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뭘 보냐면, 조금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공영방송과 정치권의 관계 문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신료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재정을 통한 정치적 통제의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보건대는 한나라당이 이번에 이 징수안을 들고 나온 것은 그런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공영방송이 이 통합 징수 방식이 문제가 없었고 공영방송이 다 잘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공영방송의 개혁 방안도 이번 기회에 좀 세밀하게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뭐 이러한 그 논란이 있게 된 게 어떤 정치적인 논리가 뒤에 숨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번 계기로 해서 어떤 공영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게 점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는데요. 반론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한나라당 관계자가 없으니 잘 됐습니다. 저 또한 그 당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요. 우선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라는 단체, 임의단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KBS 시청료를 내기 싫다, 재판을 할 수 없냐고 온 전화가 제가 한 200통 받았어요. 올 초부터입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국민들이 그 공영방송에 대한 어떤 비판이 수신료 거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보기 싫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송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중에서는 뭐 이념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한 분들도 있고, 또한 어떤 정치적인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한 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분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공영방송의 그 방송 콘텐츠가 국민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불만을 갖기 때문에 수신료 거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이번 기회에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 그 당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정략적인 발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사 동기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 통합 징수 조항은, 이 법 조항은 나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공영방송의 경쟁력이라는 본질적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결국 방송이라는 것은 민방이든 공영이든 공익을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반드시 민방보다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국가
그 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한물관 철학이죠. 시장도 완전하지 물론 않지만 국가도 완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영방송도 방송시장에서 경쟁이 돼야 됩니다. 돈을 함부로 아무 노력하지 않고 앉아서 공짜로 먹으면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다소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통합 징수라는 그런 편법을 쓰지 말고 당당하게 징수를 해서 쉽게 말하면 민방위 방송을 잘못해서 광고가 붙지 않아서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공영방송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분리징수해서 노력을 해서 방송을 잘해서 국민들한테 흔쾌히 수신료 받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거론돼야 됩니다. 한나라당이 낸 법안이고 뭐 어느 당이 낸 법안이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법안은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이 변호사님께서 네. 신자유주의 어떻게 보면 시장적인 관점에서 막 그렇다고 볼수 공영방송과 있겠죠.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변호사님께서 논점을 확실히 이쪽으로 확 옮겨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자면 과연 공영방송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문제는 또 다른 논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할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한물간 철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50여 개 국가가 공영방송 체제를 인정하고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그 공영방송 체제를 공적 재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그나마 그 사형 구조 속에서 방송을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이런 논리 속에서 지켜낼 수 있다. 방송의 공익성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는 그냥 그 정도 문제 제기로 두고 오히려 그 변호사님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KBS가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이거를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들은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에 대해서 나는 좋은데 상대방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공정성의 잣대를 정확히 대서 정말 그것이 학계나 뭐 언론계나 여러 가지 검증된 자료에 의해서 이게 정말 불공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공식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얘기되는 게 사실은 새 프로그램이 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이따가 다시 짚고 지금은 통합징수의 문제점에 예. 대해서 좁혀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변호사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다음 파트에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과연 KBS가 현재 공정한지 공정하지 못한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자. 예, 일단 그렇게 하시죠. 거기까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토론에서 이제 서두에 이제 한나라당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냐, 아니면 또 이것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제 시작되는 운동이냐는 이제 논지가 이제 들어간 거죠. 저는 거기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수신료 분리징수, 시청 거부 운동을 시작했고, 그 이전에도 상당히 국민들은 그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나라당이 법안을 이제 내게 됐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한나라당이 법안을 낸 것과 별도로 KBS의 공영성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통합징수 제도는 사실 그 몇몇 프로그램에 문제되는 부분에 의해서 제기는 됐지만 실제로 제가 나가서 그 서명을 받거나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은 문제는 그 이념적인 프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로 KBS의 전반적인 부분에 좀 편파성이 있고 잘못된 부분, 선정성 이런 부분이 강하다. 그런 걸 제어해야 되겠고 참 왜 또 이걸 갖다가 전규로에 포함해서 강제로 징수하냐는 몰랐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KBS가 그동안 안일하게 징수를 해왔고 또 한나라당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한나라당의 문제를 제기도 했겠지만 내년 총선에도 관계가 있겠죠. 그러나 물론 그 KBS 사장 임명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KBS에 대한 권한은 또 어떻게 보면 정부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입김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야당의 문제도 아니고 여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로 돌려야 되지 않냐. 그걸 어느 특정 집단의 문제로 돌려서 그 문제를 부각함으로써 그 특정 집단의 세력을 매도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거꾸로 본다면 사실 여당이 굉장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그런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국민의 편의 또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체감에 맞춰야 되고 분리징수 법안은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낼 수 있는 권리도 주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신 총장님 그 말씀에 이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신문 같은 경우는 독자가 거부를 하면은
그 신문을 안 볼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되는데요. 그 방송 같은 경우는 수신료 지금 현재 납부 방식도 그렇거니와 그 방송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영방송의 경우가요. 예. 좀 다르죠. 그거는 신문하고 그 방송이라는 것이 되게 출연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신문의 경우는 완전히 시장 논리 속에서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이 좋은 신문을 선택을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익성, 공영신문 이런 개념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20년대에 방송이 생겼고 방송이 생길 때 공영성으로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주파수나 이런 건 한정이 됐고 그 당시 맥락이 그랬으니까. 근데 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아무에게나 사기업에게 나눠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공익적으로 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결국은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인 주인이 돈도 부담하는 뭐 그런 개념이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좀 한 가지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통합징수냐 분리징수냐 방안이 자칫하면 여러 가지 논지가 굉장히 섞이기가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 제가 말씀드린 한나라당 말씀을 드리는 건 꼭 한나라당이 나쁘다 잘못되다 이런 것보다는 이 늘 공영방송이 정치적 독립 문제가 늘 시달려 왔었어요. 지금도 사실 그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영방송의 공익성 문제가 또 다른 논점으로 또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런 전반의 맥락 속에서 이 통합징수, 분리징수가 사실 이야기가 되어야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점에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이에요. 제가 봐도 제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지만 이 한나라당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집단 쪽에서 어느 정도 보수적 생각을 가진 쪽에서 지금 KBS의 그 신임 사장 체제를 본다라면 정권 편향적이라는 방송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걸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80년대 뭐 땡전 뉴스 이런 개념이었듯이 생각이 다른 사람의 견해에서 보면 당연히 그런 왜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맞느니 뭐 그런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볼 수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그건 공영방송이 늘 가장 그 정치 독립에 강하다고 했던 BBC까지도 늘 취하겠어요. 항상 흔들려요. 근데 어떻게 정치 집단이 그걸 가지고 통제를 하냐면요. 인사권 있죠. 사장 임명권 이런 걸 가지고 하거나 하면 돈 가지고 통제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런 개념에서 하나 받아줘야 되고요. 근데 제가 왜 한나라당을 갖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국회에서 방송법을 개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이 단독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한나라당이 정권 편향적이다 KBS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되지. 비판을 하고 바꾸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야 되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재원이거든요. 수신료거든요. 공영방송의 존립 기반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통제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게 마치 빈대 잡자고 초가상가까지 다 태우는 KBS의 문제와 지금 개혁적이다, 공공지하지 못하다 뭐 이런 문제랑 조금 더 구분될 수 있는 문제. 수신료 문제는 방송 구조법 문제하고 연관되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거든요. 이거는 좀 분리시켜서 정치 집단이 공영방송을 비판하는 의무가 있죠. 국민을 대신해서. 동시에 보호해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균형적인 감각 속에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 줘도 지금 정 교수님께서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어떤 기본 재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공영방송 재원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최 총장님. 제가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지금 당장에 분리징수를 하면 뭐 쪽집게 점쟁이처럼 10%가 떨어질 거다, 20%가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분리징수 한 때가 있었으니까 그때와 통합징수 이후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가 떨어질 걸 예측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신료 통합고지 이전에 전체 수신료 징수율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서 50%를 약간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통합고지 이후에 2002년의 경우 97%까지 올라갔거든요. 이제 공평 과세가 실현된 측면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수신료 분리 고지를 하게 되면 수신료 징수율은 그러니까 그 수신료 통합고지 이전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그 문제점을 지적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다들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돈이 없어졌을 때 가정을 이끌더라도 어디선가 돈을 가져와야지 이끌어지는데 그러니까 KBS는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없어지면 일단 당장의 수신료 징수율이 떨어지면 수신료를 인상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테고 그럼 수신료를 인상하면 그건 당장의 시청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94년에 수신료 통합고지를 해주면서 조건이 KBS 완에 광고를 폐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저희가 바라는 상황은 아닌데 KBS는 욕을 먹으면서도 광고를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분리고지를 했을 때
이게 과연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측면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고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안을 올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좀 더 시청자들의 의견도 구하고 사회 여론도 좀 수렴해서 좀 보기 좋은 형태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을까 그런 아쉬움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예, 여기 대해서 반론이나 보완 설명이 예, 있으십니까? 자꾸 이게 이제 홍사덕 의원 발의로 돼 있나요? 이제 정당 얘기를 하시는데요. 전 누가 발의를 했건 이 수신료 이 통합 고지 문제 자체를 공영방송의 운영 시스템과 결부해서 일도 있게 논의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분리 고지를 하면은 징수율이 떨어질 것이고 오히려 수신료만 인상시키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예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 사물의 합당한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전기세하고 수신료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기정사실을 너무나 당연시 해서는 안 되죠. 안 되고 결국은 돈이란 것은 왜 주는 것이며 어떻게 전달이 되는 것이며 그 전달되지 않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을 것인가가 합리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근간입니다. 내가 왜 TV 수신료를 내지 않는데 전기가 끊깁니까?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재원 조달의 과정부터 이런 왜곡되고 허위 이 위에 있으면 방송도 진실되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재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수신료 따로 받고 또 KBS2 광고를 따로 받고 하니까 공영방송 뭐 도도 교양 프로 하라고 공유했더니만 이 프로에서 뭐 불륜 드라마 하면 KBS도 불륜 드라마 하고 이 프로에서 사고 가면 어디 가서 수십억 들여가지고 센터지에서 한 달 뭐 1회 뭐 촬영비가 뭐 수십억이니 이런 짓을 왜 합니까? 나중에 또 어긋나게 되겠지만 말이죠. 공영방송이 본질에만 충실하면은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서 다소 징수율이 떨어지더라도 노력하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50%까지 간 일이 있고요. 또 우리 국민들 다 공짜만 좋아하는 얌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예.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예. 오히려 국민들이 공짜만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감성적인 측면을 자극하는 게 한나라당의 이번 법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접는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여러 번 누가 발의를 했건 혹은 신혜식 총장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누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 우리가 KBS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20년 동안 문제 제기를 해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언론개혁을 위해서도 법안을 여러 개 해놨는데 저희가 발의한 법안을 가지고 신문사가 긴장하거나 KBS가 긴장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홍사덕 의원을 비롯한 147명은 이런 시민단체 활동가나 자연인이 아니라 국회에서 원내 제1당이면 그것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1당이어서 이 사람들의 압박은 굉장히 심해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우리 사회가 마치 그 원내 과반수 의석을 딱 들이대고 너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쥐고 들어올 때 과연 KBS 종사자들이 그 눈치를 안 볼 것이며 또 많은 사람들이 수적인 감각에 예민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압력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누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한나라당이 절대 과반수 의석을 뒷배경으로 두고 협박하듯이 이 안을 들고 나온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가 혼란하고 과반수 의석을 가진 당이 일을 잘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아주 섭섭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누가라는 부분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최민희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결국은 누가 했다는 부분이 오히려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 공영방송의 그 목적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서 지금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분리징수가 아니면 통합징수가 어떤 것이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는지 그 연관되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제 일단 그 사무총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누가 발의했느냐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또 누가 맡고 있느냐는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형태고 지금 야당은 사실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분리가 필요하다. 국민에게도 낼 권리를 줘야 된다라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당과 또 청와대
그리고 또 몇몇 시민 단체들이 또 반대하고 학자들이 반대하는 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것을 한나라당과 일부 뭐 한나라당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자 측에서 본다면은 그건 답이 나온다. 지금 공영성을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정치적인 편향성도 분명히 거기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그 편향성에 의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이거를 분리징수를 반대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분리징수를 계속 반대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좀 불평부당한 느낌을 받는 사람은 분리징수를 해야 됐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수신료 문제가 아까 좀 떨어진다. 만약에 이게 분리징수가 된다면 수신료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또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수상기를 등록해서 수신료를 안 내게 되면은 추징금과 체납이 있습니다. 5%의 과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대로 내고 안 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유선 방송을 끊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굳건한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지만 이것을 내지 않을 사람이 안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내게 된다고 본다. 그러나 KBS가 공영성을 유지 못할 때는 국민적 불복종 운동이 일어나서 내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가 모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얘기 드린다면은 거꾸로 말한다면 KBS가 그만큼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렇게 수신료가 떨어질 거라는 거는 그런 그 가상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KBS는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는 차원으로 나와야 되고요. 또 국민들이 또 거기에 대한 또 북돋움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신혜식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따르면 분리징수를 하더라도 그 징수율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무슨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예,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집요하게 한나라당 이야기를 했던 건 뭐냐면 한나라당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정치 집단과 공영방송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고 보수층의 집단에서 결의해서 본다면 지금 청와대 편향적이라면 KBS가 그 주장이 제 생각은 다릅니다만 그게 일리가 있다고 본다면 거대 야당 또한 재원과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방송을 통제하려는 똑같은 움직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거기서 정치 집단과 공영방송의 문제를 갖다가 정리를 하고요. 조금 그 최민희 총장님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KBS 자료인데요. 제가 보건데 이 자료는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가정을 가지고 보십시오. 예전에 분리 징수를 했을 때 국민들의 한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 내지를 않았습니다, 실제. 근데 지금은 현재 위탁 수사를 하게 되면 한 4,990억 정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연간. 그래서 KBS 측의 발표에 의하면은 직접 징수할 경우는 한 2,645억 원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게 왜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시청자들이 안 낼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징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도 BBC나 NHK의 경우에도 굉장히 공정성이 높은 경우에도 10%에서 20% 정도의 불법 시청자들 당연히 뭐 시청료 수신료를 내고자 하는 국민들은 사실 좀 없거든요. 뭐 그런 개념들은 있고요. 하나 좀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지금 자꾸 분리징수냐 아니면 뭐 통합징수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답답해서 사실은 좀 자꾸 저는 이렇게 찬반론 뭐 흑백론으로 가는 게 좀 맞는가 안 맞는가 조금 더 우리가 유연한 사고를 할 수는 없는가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외국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체적인 예입니다. 조금 전에 두 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에 대해서 실제로는 어떻게 됐었냐면 과거 역사적으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 국민이 이름도 있고 실제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도 공영방송을 정치권들이 통제를 해왔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징수를 통한 수신료 거부 운동입니다. 우리 실제 80년대, 90년대 초반의 운동들은 그랬고 제가 보는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맥락은 운동의 맥락은 좀 다르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렇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NHK하고 영국 같은 경우도 이 비효율성을 알면서도 직접 징수하고 있었어요. 보면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두 분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독일이나 뭐 이런 경우는 유일하게 우리 그리스하고 터키 같은 경우가 전기 요금하고 병가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 프랑스 방식을 한번 좀 유의해 주셔서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방식을 굉장히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 BBC나 NHK는 수신료만으로 공영방송이 유지가 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수신료하고 광고료하고 혼합 재원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정치 집단이 공영방송을 비판하고 통제하고 흔들기를 할 때 돈 가지고 흔드는 것들은 안 되겠다는 게 제 일관적인 생각이거든요. 가급적인 정치 독립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아예 재무부가 직접 그걸 걷습니다. 수신료를 걷어서 이 공영방송사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누어 줘요. 그러면 이를테면 우리 같으면 세무서가 직접 징수를 하게 되면 아까 징수 비용의 비효율성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지금 KBS만 수신료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적지만 EBS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 KBS 내에서도 사회교육과 국제방송 기능도 여러 가지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정치 집단이나 아니면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될 분야를 공영방송에 떠넘긴 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분리징수나 통합징수보다는 차라리 많이 그렇다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재정을 통한 통제를 없애고자 한다면 방송위원회나 아니면은 재무부 같은 국가기관이 차라리 이 수신료를 준조세라면 거두어서 이것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국회의 물론 성인을 받고요. 이렇게 되면 뭐 KBS가 하느니 아니니 이런 논란이 사실 일어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유연한 대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정치적 일단 이해 여러 가지에 따라서 막 자기 것들 몰고 나가는 것들은 조금 균형을 잃은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사실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예. 까먹을까 봐 예. 죄송합니다. 아까 신인식 선생님께서 지금 야당들은 전부 다 수신료 이 분리징수를 찬성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직접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상황은 지금 문광희 그 구성이 한나라당이 과반을 넘는데 실제로 자민련과 민주당은 이번 그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전혀 오늘의 이 화두와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말이죠. 자꾸 정당 이름 민망한데요. 우선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죠. 무슨 법을 그런 발의했느냐. 기존의 방송법 67조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사항에 수신료를 이제 방송공사 아닌 제3의 기관에게 이제 그 지정해서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그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자기가 전기요금 당연히 청구하면서 수신료를 얹어서 청구해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낼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법이 오면 또 말이죠. 이 조항 말고 수신료 내지 않으면 국세법에 따라 가지고 뭐 이자 붙고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전기료와 결합해서 고지해서 전기료만 내고 수신료 따로 못 내게 이 사실상 강제하지 말고 그냥 고지해서 늦게 내면 과태료 내고 그거를 뭐 국세청에서 할 수도 있고 말이죠. 각 지방자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교수님이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했던 프랑스하고 배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이상한 괴상한 조항은 없다는 거죠. 명백히 괴상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분리징수를 통해서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라는 부분은 이제 그 뭐 이견이 있지만은 네. 어찌 됐건 우리가 분리징수를 통해서 약간의 징수율이 떨어지면 그런 건 재정이 있겠죠. 안정되지 못한다는 그 기간이 있을 이제 텐데요. 반대 그 분리징수를 반대하는 분들 논리는 이 통합 고지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그리스, 터키 두 나라밖에 없다 그래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답니다. 선진국은 물론 따로 징수합니다. 징수하는데 현실적으로 따로 하면 납부율이 떨어질 것이다. 예. 그러면 당장 예산에 곤란을 겪지 않겠느냐. 그 점 일리가 있습니다. 공영방송 자체를 아예 완전히 부인하고 모든 방송을 민영화한다라는 철학에 서면 그런 걱정이 없지만 뭐 공영과 민영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걸 차치하고서라도 공영방송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공영방송의 광고 수입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수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가 법을 내면서 한시적인 절차를 두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 아까 말한 것은 어떤 그런 뭐 징수료 문제도 요즘 뭐 빌링 시스템이 좋아져서 말이죠. 옛날처럼 사람들이 다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신용카드도 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KBS 자체에서 예상했던 것만큼의 징수 비용 증가는 되지 않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분리징수 하더라도 당장 내일부터 하던 주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KBS 살림을 줄여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줄여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죠. 그거는 이제 그 방송 정책 점에서 뭐 MBC나 KBS2의 민영화 주장과 엇갈린 주장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와 같이 안이하게
공영방송이라는 그런 미명 하에서 안이하게 돈을 벌고 어떻게 쓰는지 난 상관없다. 이런 방식을 고쳐야 되는 거죠. 지금 저 부분은 필요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건 굉장히 저로서 뭐 한나라당이건 KBS건 뭐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쓰든지 어떻다. 이거는 KBS가 지금 감사원에 이게 당연히 그 수입 세입 뭐 지출 그다음에 뭐 예산 편성 예산은 국회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건 저건 저는 좀 취소하셔야 되는 표현 같고요. 정책적으로 이런 조약입니다. 그거를 물론 국회에서 말이죠. 그 예산을 말이죠.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2000년 통합방송법이 바뀌었죠. 그게 무슨 회계부정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수신료는 준저소니까 국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 세금을 얼마나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에 맞게 본지에 정책적으로 잘 쓰느냐는 문제에서 잘 못 썼다는 차원 얘기지. 아니, 무슨 그렇다면 감사에 걸리고 그런 차원 얘기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하실 때는 저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KBS가 잘못하는 거 비판해야 돼요. 저희도 잘못한 걸 늘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비판을 할 때일수록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해줘야 되고 오히려 저는 이게 사실은 남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징수율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불똥은 엉뚱한 대로 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EBS에 3%가 가고 있는데 KBS가 징수율이 떨어지면 어느 쪽을 먼저 줄이겠습니까? 자기 살림하고 나가는 부분을 줄이게 되면 KBS가 수신료를 자기네만 쓰는 게 아니고 사랑의 소리 방송 등 여러 가지 국책 방송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부터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신료 통합 고지가 문제가 있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엉뚱하게 불똥이 EBS에 튈 수도 있고 또 국책 방송들의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사안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도 않고 불쑥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섭섭하다.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자. 예, 이런 그러면 지금 KBS 편파 방송을 중단하라고 신혜식 사무총장님 주장하고 예. 계신데요. 어떻게 KBS 방송이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증거를 들이대려니까 네. 뭐 제가 이제 잠시 뭐 말씀드린다면은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프로의 인물 현대사를 예를 들면 뭐 시청자분 다 계시지만 배은심, 윤상원, 안종필 여기 혹시 잘 알고 계신 분 있겠습니까? 뭐 물론 그런 취지는 이해합니다. 가려진 사람을 좀 알려주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인물 현대사에 걸맞는 그 선정된 인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저희가 운동을 하고 나서 KBS가 상당 부분 노력한다는 점은 인정을 하지만 이전의 방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분 하나는 그 이따가 나중에 또 그 증거는 드리겠지만 저희 EBS 방송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말이죠. 한나라당 분리징수할 때 제가 나왔어요. 서명을 받고 있는데 저는 한나라당 운동을 해준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시청 거부 1000만인 운동을 했었는데 한나라당에 포함돼서 제가 이 그 맨 화면 자막에 나갔을 때 제가 이걸 보면서 아 방송은 역시 꼼꼼해야 되고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에게 또 직접 당사자에게 실망을 안겨주면 어떻게 하겠냐.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잡는 것이 방송 개혁인데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언론 개혁이라는 말을 쓰면서 방송 개혁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실제로는 가장 힘을 가지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방송에 대해서 개혁해야 된다. 그러려면 방송이 공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하나하나의 문제 내면서 방송이 좀 개혁하지 않고 너무 그 서투르게 또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오해 살 수 있는 방송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또 특히 미디어 포커스라는 프로그램을 또 KBS도 하고 있는데 그 방송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일부 뭐 아니 그 뭐 몇몇 신문 또 보수적인 신문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또 방송을 하는 걸 보니까 그 부동산 투기가 있어갖고 그 투기로 상당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 신문에 대해서는 직접 이니셜을 내보내지 않고 직접적인 그 회사 이름을 내보내지 않고 뭐 주간지 이렇게 내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관점을 볼 때도 이렇게 편파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제기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KBS의 공영성은 상당히 건전하고 또 방송 자체는 좀 건조해져야 된다. 그리고 상당히 꼼꼼해질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너무 허술하게 진행을 하고 또 시청료라는 부분이 수신료라는 부분이 너무 쉽게 거치다 보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분리징수를 한다면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설득되는 지금 시청자 이 방송을 보는 이유가 설득 다른 데 좋은 프로기 때문에 돈을 내고서라도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로서 우리 지금 케이블 TV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난시청 지역이 많기 때문에 또 케이블 TV 가정이 많은데요. 케이블 TV의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한 달에 2만 원, 또 3만 원 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요즘의 추세라고 본다면 KBS가 정말 좋은 방송을 한다면 사람들이 돈을 낼 것이다라고 보고 오히려 분리징수는 KBS와 이 공용성을 확보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료를 분리징수하자는 쪽에서도 그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고 지금 통합징수를 유지하자고 하는 쪽도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KBS가 어떤 신문은 이름을 명기하고 어떤 부분은 이니셜을 표기했다면 이건 명백히 KBS 잘못이고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이중잣대는 허용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이제 신 선생님은 문제되는 그런 부분만 들으셨는데 인물현대사 말씀 안 하신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김현옥 서울시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길종 감독 했고요. 그다음에 유일환 씨, 이게 경영인이죠,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중현 씨 했고요. 그다음에 차지철 씨 했습니다. 그다음에 역도산 했고 그가 중립적 민족주의자였던 최능진 씨 했고 송건호 씨 아주 중립적 언론인이었거든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반반 정도의 균형을 맞춰서 갔다 이렇게 보고 저는 그 신 선생님께서 앞부분이 편향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론을 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태일을 다루었다고 해서 한나라당에서도 문제 삼고 편파성의 본보기로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태일은 70년대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노동자가 몸에 불을 지르고 죽은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사회가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사건, 우리 노동자들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부분을 이제라도 공영방송이 우리가 부끄럽지만 그 이면을 점검하자는 측면에서 내보냈다는 부분은 오히려 우리 사회가 부끄러운 과거도 우리 다 같이 토론도 하고 이걸 양지로 내보내자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한나라당이 지지하고 그거를 시청자들은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가야지. 그렇다면 맨날 그 양지에서 사신 분들만 나오는 게 과연 진정한 공공성이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 드리고 잠시 싶고요.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하고 하시면 안 될까요? 이 부분. 하고 싶은데. 예, 먼저 말씀을 하시고. 하실 것 같죠? 죄송합니다. 제가 까먹을까 봐. 예. 예. 그리고 이를테면 그 윤상원 씨 같은 분을 했어요. 광주 항쟁을 다루면서. 그럼 광주 항쟁이 어떤 사건입니까? 80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아픈 역사를 내보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오히려 제가 오랫동안 모니터링 결과에서 오히려 문제 삼는다면 그것을 다룰 때 지나치게 일방적인 잣대로 다루었냐 안 다루었냐. 그러니까 누구를 다루었냐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좀 꼼꼼하게 신군부의 입장도 전달을 해주고 이를테면 광주에서 항쟁을 한 광주 시민들의 입장도 전달을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꼼꼼한 모니터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이를테면 누구를 다뤘다, 임수경을 다뤘다. 그래서 이게 문제다.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더 꼼꼼해져야 된다는 측면이 방송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니터를 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반론. 그 꼼꼼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 인물 선정을 할 때 물론 가려지고 또 아까 말한 전태일 씨 같은 분들도 나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반대편의 인물도 좀 선정이 잘 돼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지철 씨를 얘기했는데 차지철 씨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군부 독재의 앞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고 또 잘못한 점이 무지 많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차지철 씨를 선정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한쪽은 좀 더 그 그룹에서 나름대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택했지 몰라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희들이 제시하는 좋은 분들이 많을 텐데 하필이면 이런 인물들을 선택을 해갖고 시청자들에게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KBS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하고 시청자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아까 지금 보수단체의 반발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보수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는 저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바로 보수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KBS에 이런 편파성에서 문제 삼는 것은 대다수의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을 훼손하는 방송을 종종 들이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송이 별로 문제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KBS에 대한 이 시청 거부를 폭발시킨 것이 바로 송두일 관련 문제입니다. 송두일 씨 지금 그 법무부 장관도 상당히 옹호하고 대통령도 옹호했지만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KBS가 그 사람을 민주화 투사로 옹호했기 때문에 이러한 KBS에 대한 문제도 같이 국민적으로 폭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동일한 KBS 프로그램을 놓고 양측이 팽팽히 다른 그 시각을 보여주셨는데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수신료 징수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른 나라의 한번 사례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지금 NHK나 영국의 BBC 같은 경우는 분리 징수를 하더라도 그 지금 분리 징수를 하고 있더라도 요금이 우리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징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가 그 부담하는 수신료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그런 징수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외국 얘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앞에 설명이 조금 미약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이 교사님 말씀하셨던 부분 연관지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아까 전에 프랑스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입니다. 좀 자꾸 논점이 이렇게 섞일 것 같아서 자꾸 끼는데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논점은 정치 집단과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였고요. 지금 하는 건 뭐냐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재원의 문제예요. 이제 논점을 좀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아까 전에 프랑스 경우를 이야기를 했는 거 아니 만약에 공영방송이 유미대 시대도 필요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경우는 사실 이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라 분리징수냐 통합징수냐의 문제는 일단 공영방송이 유미대 시대 앞으로도 여전히 필요하고 차별적인 상업방송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다는 하에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아까 전에 딱 그 맥락만 떼서 지금 한나라당 방송 법안이 지금 개정 뭐냐면 정기 요금하고 통합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리시키자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게. 그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 팩트만으로 볼 때는 제가 본 데는 그건 사실입니다. 실제 과거에 공영방송이 이 통합징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런 데 대한 의도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BBC하고 NHK가 직접 징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그 다음에 프랑스의 경우가 국가기관이 직접 대신 징수를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스와 터키의 경우에만 상대적으로 조금 후진 국가라고 알려진 경우가만 이렇게 전기요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면 이걸 가지고 굉장히 뭐 많이 자기 이해관계에서 따라서 써요. 쓰는데 이게 이야기예요.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은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KBS가 BBC하고는 아직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미진한 게 사실일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도 BBC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고 그거로 인해서 그 정부와 굉장히 갈등 관계를 많이 일으켰어요. 옛날에도요. 그 정도로 BBC는 정치적 독립성이나 뉴스 신뢰성들이 확보가 됐고 지금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이 나가고 있어요. NHK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고 공영방송이 아주 오랫동안 정착이 되어서 가는 구조의 경우에는 국민이 직접 징수율을 가도 굉장히 징수율이 높다는 얘기죠. 80%에서 90%까지 가요. 물론 한 10% 정도는 그래도 여전히 돈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건 나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정치적 통제가 심한 공영방송입니다. 이 경우니까 차라리 이 문제를 국가가 대신 걷어주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만큼 공익성의 지수가 낮으니까 그리스 터키가 이렇게 가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KBS가 BBC나 NHK처럼 지금 당장 되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죠. 그렇게 되면 좋죠. 자, 그럼 어쩌면 닭과 달걀의 문제를 갖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자, 공영방송이 신뢰성을 받고 공정성들을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우선 정치 집단이나 국민들이 주인이라면 공영방송은 적어도 재원의 건전성이 있잖아요. 안전성들은 확보를 해주면서 너 공영방송 잘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구조가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아까 반대의 논리였거든요. 공영방송 너가 그렇게 엉터리였으니까 돈 못 주겠다, 돈 못 내겠다 이 하는 논리거든요. 사실은 어떤 논리들을 채택하느냐의 문제로 이 문제는 볼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공영방송 재정 문제와 이런 그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예, 그럼 지금 정 교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방청석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먼저 그 사이브 뉴스 24시에서 나오신 분 계시죠? 예. 예,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신문 사이버 뉴스 24 발행인 배성관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분리징수냐 통합징수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말이 전도되고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방송의 행태가 국영방송, 공영방송, 민영방송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공영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러한 공영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특징인 공익성과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통합징수를 어느 정도 묵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 정부가 들어오면서 너무나 편파적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국민 저항 운동으로서 지금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천 방법으로 지금 분리징수를 주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KBS가 좋은 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사랑의 방송이라든가 사회교육방송 그리고 그 국제방송 또 나아가지고 교향악단 그다음에 관현악단 국악 관현악단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그 문화창달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죠. 그 재원이라는 것을 분리징수할 경우에 과연 거기에 충당할 만큼 거치겠느냐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통합징수를 해주는 게 좋은데 그 통합징수를 해주면은 국민이 바라는 대로 그 정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정부 여당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지고 비판받을 그런 파당적인 것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만일에 정부 여당이라든가 또는 이 KBS에서 반성을 해가지고 이걸 교정하지 않는다면은 저희들이 이러한 그 분리징수 운동을 강력하게 펼칠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펼쳐가지고 분리징수가 간다면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은 그 KBS가 하고 있는 좋은 일들이 전부 다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못하게 된다면 이건 정부 여당이라든가 KBS 그 정치지향적인 사람들이 편파적인 보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가와 민족에게 엄청난 그 예. 반역을 범하는 그런 예. 결과를 초래하게 잘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KBS와 정부 여당은 나중에 정부 여당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럼 한나라당도 그런 입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공정하게 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방송해 주기를 이 자리에서 아주 엄중하게 KBS에게 당부하는 바입니다. 예, 분리징수를 공영방송에 대한 견제장치로 남겨놓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미디어연대에서 나오신 분 계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연대 회원인 김동성입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요. 뭐 양측 모두 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영성이라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 의견에 따르자면은 그 분리징수로 하면 또 한나라당 쪽의 의견을 또 마찬가지로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송에서의 재원이란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것들을 한나라당 쪽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마찬가지 입장이 되게 또 본말이 또 전조가 되고 또 마찬가지로 또 그런 상황이 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제가 보기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체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자체에서 어떻게 한나라당이 이런 일들을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몇 가지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KBS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면은 다른 방송사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KBS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했던 인물연대사 같은 거 그리고 또 새로 하는 신설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굉장히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개인적인 거나 단체적인 거에서 편파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KBS를 새롭게 뭐 길들인다는 식으로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맞지 않고요. 우선 더 지켜보고 현재에서의 좀 더 나은 총체적인 그 수신료에 대한 그것을 의논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통합징수에 대한 찬성적인 의견을 보여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바른방송 시민모임 회원 한 분 나와 계시죠?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전 바른방송 시민모임에서 나온 황현성이라고 합니다. 예. 예, 지금 논의 지켜보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논의 지켜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좋은 말씀들 패널 분께서 다 해주셔가지고 뭐 잘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말씀하신 것도 뭐 다 어르신 말씀하셨고 또 저쪽에서도 저는 이쪽 입장에서 저쪽에서 얘기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그래 되면 한나라당 입장을 드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파적 입장을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얘기하시는데 저쪽에서 예, 저도 마찬가지로 국민적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입장에서 수용자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KBS 시청 운동 반대 운동 하시는데 신혜식 대표가 지금 이건 정치하게 나오지만 수용자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용자 운동 관점에서도 이거는 안티조선, 조선을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됩니다.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신문 언론 같은 경우
그렇지만 방송 언론 같은 경우 특히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권을 없는 상황에서 KBS를 만드는 제작하고 기획하고 사장을 임명한 정부, 특히 대통령 입장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그게 전체 국민의 의사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대통령 선거에서 표가 더 낮다고 더 많은 지지하는 사람이 현재 존재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더 많은 지지자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체 국민의 여론을 물어봐서 정말로 현재 KBS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실로 국민분들께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학생 한 분 나와 계시죠?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재학 중인 민경현이라고 합니다. 예, 시청자 입장에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분리징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논점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중파 방송의 특성을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한국과 선진국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편파성과 수신료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KBS의 공영성과 관련하여 공중파 방송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은 공공재의 성격을 강하게 띠기 때문에 시장 기능에 맡겨서 시청료를 분리징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문이나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요금을 내지 않으면 시청하지 못하도록 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중파 TV는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지 않을 경우 무인승차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송은 국방과 같은 다른 공공재와는 달리 비용을 광고주로부터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연주자에게 노래 공목을 지시할 수 있듯이 광고주들, 즉 기업가들은 상당 부분 방송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 신문들의 경우 광고 수입 때문에 지나치게 재벌기업 편들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방송사의 경우에는 광고 수입을 위해 시청률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선정성이라든지 흥미 위주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방송의 공영성을 위해서는 시청료 분리징수를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한국과 선진국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국민들이 부담 능력이 높고 또한 지금까지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2,500원이나 적은 비용을 부담하다가 갑자기 분리징수를 통해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국민들이 이에 대한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파성과 수신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파성이 문제되면은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병이 있으면 그 병을 치료하면 되는 것이지 환자에게 음식 공급을 끊는다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음식이란 것은 방송사에 대한 수신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수신료를 통해서 공영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편파성이 되는 프로그램 때문에 아예 수신료 자체를 차단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처사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방청석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그럼 시청자들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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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부산에 사는 김영길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방송 지켜보시고 계신데요. TV 수신료 제가 어떻게 볼 적에는 보십니까? 말이죠. 여보세요? 예, 예. 제가 볼 적에는 시청자 수신료 부분은 말이죠. 예. 한 10여 년 전에 전 국민이 그 시청료 통합징수를 반대한 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도 그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치권은 침묵으로 일관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참 답답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총선은 이제 얼마 안 둔 시점에서 갑자기 다수 야당인 그 한나라당에서 시청료 분리징수 문제를 들고 나온다는 것이 제가 볼 적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갑작스레게 침묵을 지키다가 할 일이 아니라 그걸 갖다 국민의 여론을 좀 수렴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한다는 게 참 보기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이 국민적인 부담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치권에서 안 하다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다가 국민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래 하는 거는 국민으로서 볼 적에는 아주 국민 우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분리징수는 장기적으로는 하는 게 맞지만은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거는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가지고 방송국을 뭐 길들이라는 이런 의도가 깔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분리징수를 하더라도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조금 같은데요. 더 그 유보 기간을 많이 줘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야지 갑자기 이렇게 뭐 저 국민의 뜻이다는 식으로 이래 몰고 나오는 거는 정치적인 발상이고 그동안에 그러면 정치권에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에 사시는 누구십니까? 동해에 있는 시청자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그런 적인 공익성이나 뭐 BBC의 어떤 국제적인 여론이 뭐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적으로 저희들은 일단은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시청도 안 된 상황에 있어서 계속 시청료를 납부해야 되고 유선비는 유선비대로 또 다시 납부를 해야 되고 그런 이중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색변나 어떤 국가의 어떤 공익성은 둘째 문제고 그런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중적인 부담을 지고 가야 되는 현실적인 상황이 과연 지금 한나라당에서 제시하는 정치적인 색태의 어떤 그런 모습을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서민들이 겪어야 되는 국민적인 일반적인 상황마저도 어떤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뭐 분리징수라는 개념보다는 시청자의 어떤 하나하나의 편익을 우선 해결하고 나서 국민적인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게 공익성의 어떤 KBS의 어떤 책임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더 책임감 있게 KBS에서는 분리징수 이전에 정치색채 이전에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국민의 편의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시청자의 편익을 먼저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전화 주신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자 의견도 다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수신료 그 징수 방식 분리징수를 찬성하시는 쪽이나 아니면은 통합징수를 유지하자는 쪽이나 다 나왔던 얘기들이 그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 안정적인 재원의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독립적인 재원을 얘기를 할 때 어떤 학자들은 그 수신료가 가장 안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결국은 그 얘기되는 항상 현재 수신료로서는 그 안정적인 재원 기반이 될 수 없다.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또 얘기가 절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 얘기를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현재 수신료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수신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 전에 지금 그 시청자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난시청 문제하고 내가 유선 방송을 통해서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중 부담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짚어나가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수신료 면제 대상이 총 185만 대, 10.3%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난시청으로 인해서 면제되는 그 대수가 75만 대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난시청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난시청의 판정을 KBS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시급히 개선돼야 될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게 난시청 판단 기준이 두 가지인데 인위적인 것, 자연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은 전적으로 다 인정해주면서 인위적인 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옆 건물이 높아서 수신이 안 되면 옆 건물주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난시청 문제만은 그러니까 KBS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이거를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중 부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중 부담이라는 거는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 두 번 돈을 낼 때, 겹해서 돈을 낼 때 이중 부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케이블 TV를 통해서 지상파를 수신하는 분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유료 방송 대금으로서 케이블 대금을 내는 거고 지상파 방송을 보고 있고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수신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나라당이나 정치 공세를 할 때 이게 이중 부담이다 이렇게 모는 건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판단을 흐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시청 문제는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고 케이블 대금은 케이블 대금으로 우리가 똑똑히 인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심지어 방송법에서 강제징수 규정을 두고 있는 준조세적 성격의 대금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어차피 난시청 지역에 대한 판단의 문제도 한번 짚어보려고 했었는데요. 그럼 보다 객관적인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방송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이를테면 방송위원회도 들어가고 KBS도 들어가고 이를테면 시청자 단체 이쪽에서도 들어가서 뭐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그 판단 주체의 부분은 다 같이 논의해서 가장 적합한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KBS가 그거를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기준은 뭐 정통부에서 정하는 정통부 장관이 정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긴 한데 최종적인 판단을 KBS가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동의하십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개념이 자꾸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준조세, 수신료, 특별부담금, 강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거죠. 원래 돈은 말이지 계약을 해야 내는 겁니다. 방송은 내가 방송 텔레비 볼 때 방송사하고 계약해서 보는 거 아니죠. 그런데 요금이 나옵니다. 그게 법률에 규정을 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수신료 내는 것이 법에 방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말이죠. 그 징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주제인 이 전기수와의 병합고지가 이게 아주 엉터리 같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제도의 재원 조달 방식을 아주 편법으로 운영하는 그래서 아주 그 잘못된 이런 차원에서 비판하는 것이죠. 아까 자꾸 이제 정치 얘기 나오는데 그 아까 우리 나오신 분들 말씀도 그렇고 참 이 토론 나가보면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매사를 정치와 관련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토론이 아주 수준이 낮아지죠. 이 문제는. 근데 지금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법안 보면 말이죠. 강제로 부과하는 겁니다. 수신료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례 내렸거든요. 어떤 사람이 왜 나는 텔레비 안 보는 텔레비 돈 내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물론 이 사건은 이제 분리징수 사건은 아닌데요. 그 판결 이후에 TV 수신료라는 것은 텔레비를 보기 때문에 내는 것이 아니고 공영방송을 운영하기 위해서 TV를 수상기를 소유하고 있으면 근데 이 변호사님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안정적인 재원 문제가 나왔는데 예, 그렇죠. 문제는 안정적인 재원 문제를 하더라도 징수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돈을 어떻게 취득하다는 문제는 말이죠.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담보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앉아서 공짜로 강제로 억지로 협박해서 받으면요. 그 돈 잘 못 쓰게 됩니다. 전기료와 이 병가에서 받는 건 공갈 협박이에요. 그렇게 쓰인 돈이 제대로 쓰일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냐면 안 그래 아마 곧 이런 나오겠지만은 이 공영 방송 체제를 유지해야 되느냐? KBS 1, 2, MBC 다 이거 공영 방송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왜 이 강제 병합 고지를 부과하냐면요. 지출을 정해놓은 겁니다. 공영방송은 KBS 1 뭐하고 2는 뭐하고 EBS는 뭘 주고 말이죠. 해외방송 뭐라고 그걸 정해놓은 거예요. 과연 그것이 다 공영방송해야 할 몫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보면요. 돈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50% 받아도 돈이 안 모질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논의가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을 위해서 수신료를 인상한다면은 우리가 분리징수를 동의할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논리는 좀 물론 이제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앞에 자료대로 굉장히 낮은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통합징수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이 걷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수신료가 어떻게 쓰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작게 걷냐 많이 걷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냐를 들여다보면 사실 지금 아침 프로를 저는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면 아침 6시부터 한 12시까지는 KBS부터 EBS까지 전 채널을 다 돌려도 어느 게 공영방송인지 위에 그 자막이 뜨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 됐고요. 특히 그 주부 대상으로 하는 그 굉장히 선정적이고 가정 파괴적인 드라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까도 아까 들어오기 전에 얘기한 문제에서 EBS가 상당히 그래도 저는 공영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수신료가 사실은 그런 데 많이 쓰여야 되거든요. 그런 데는 잘 안 쓰이고 있다는 거죠. 3% 굉장히 작은 비율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영방송에 쓰이는 재원을 그러니까 모아지는 수신료를 어떻게 쓰느냐를 먼저 판가름하고 그 재원을 올릴 것인지 낮출 것인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의 KBS 방송 수신료의 수신료를 올리게 된다면은 오히려 버라이티 쇼
또 일부 뭐 특정 인물을 왜곡하거나 지지하는 이러한 방송에 쓰인다면 저희들은 절대 올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시민, 사회, 그다음에 정치권도 함께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권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 거부감 나타내고 또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사회는 같이 정치와 함께 돌아갑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동을 하니까 그 야당도 함께 여기 필요하겠다. 그것이 오늘날 야당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굉장히 누적되어 있고 쌓여 있던 것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 KBS가 어떻게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것인지 또 우리 정치권의 소리도 어떻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것인지를 연구를 해야지 지금처럼 일방적인 소리로 매도한다면 앞으로의 문제는 계속 더 심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의견은 동의를 하고요. 아까 이 변호사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은 요번에 한나라당이 제가 계속 한나라당 이야기를 물고 늘어지는데 이유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이 문제는 공영방송 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게 가장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왜 급하게 굉장히 이렇게 내놨느냐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외국에서도 수신료는 징수 방식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금액의 문제 굉장히 매년마다 정치적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정치권 자체가 공영방송을 그렇게 비판 많이 하지만 매년 물가 수준 이상으로 상승을 시켜줘요. 자, 차들 같이 좀 설명해 드릴게요.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3만 원이죠. 월 2,500원이죠. 얼마입니까? 23만 원이죠. 대개 외국의 경우에 보시면 알지만 월 14,000원에서 25,000원까지도 있습니다. 사실 우선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자꾸 KBS 공정성이 문제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통합징수하는 건 문제라고 저도 봐요. 지금 그렇게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문제가 뭐냐면 KBS가 문제인데 KBS도 문제지만 KBS만 문제냐는 거예요. 우선 정부 공범입니다. 왜? 국제방송기록 당연히 국가 예산에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퍼블릭 서비스 다 떠넘겨 버렸어요. 그동안 수신료 가지고 먹고 살아라고. 예, 그렇다면 지금 외국 얘기 해주셨는데 예. 수신료를 인상한다면 어느 정도 인상폭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아까 전에 오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K2 채널들을 또 뭐 민영하지 않은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방송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EBS에 대한 지원 문제, 송출 기능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KBS 수신료는 아니에요. 사실은. 국가의 퍼블릭한 영역이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재정리할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대개 뭐 6,000원, 뭐 8,000원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선 그게 있고요. 다음 두 번째가 청와대도 문제고 한나라당, 야당도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산에 대한 승인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을 갖다 인상을 하자고 마음먹으면 이렇게 올리고 싶죠. 안 그렇겠어요, KBS에서는. 그런데 20년 넘게 이렇게 묶어놓은 게 정치권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국민은 자유로냐? 우리 국민들이 그러죠, 그죠? KBS가 공영방송다워야 수신료를 인상해 주든지 뭐 그럴 거 아니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사실이죠. 자, 논리적으로는 국민이 공영방송의 주인이죠. 거기에 대해서 남 누구도 그래서 공정성에 대해서 항상 뭐 상업방송보다는 더욱더 많은 문제를 삼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인이 뭐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인은 당연히 거기서 비판할 자격도 있고 책임질 의무도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랬어요.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제가 너무너무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좋다 이거예요. 분리징수를 해도 좋고 어떻게 좋고 잘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시간을 가지자는 거예요. 이렇게 콩팥감 먹듯이 방송 개정안 들고 나와서 나온다면 자 일례로 말씀드리면 영국의 가장 시장주의가 알란 피콕이라는 사람이에요. 1986년도에 이 양반이 중심이 된 카미티가 보수주의 집단들이에요. 이 구성이 돼서 몇 년간을 검토해서 수준료를 검토하고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수신료 하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보십시오. 일례로 딱 말해요. 이렇게 안 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는 진짜 걱정이에요. 잘 보시지만 한국에 지금 KBS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고료가 제일 높은 이 정도죠. 일본하고 영국은 거의 수신료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광고료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30% 수신료의 보조 재원으로 가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KBS 2채널 자체가 2001년도에 공정성 지수가 올해 상업방송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문제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그걸 지적을 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분리고지를 하게 되고 뭐 만약에 혹시나 안 그러면 좋겠지만 잘 징수가 안 되게 되고 그럼 다시 또 정치권이 그 책임 안 져주려고 그럴까 말이에요.
수신료 인상 안 시켜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광고료를 의존하게 돼서 그러면 그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다른 여러 나라의 수신료와 그 재원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정 교수님께서 보시는 그 바람직한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는 어떤 형태라고 보십니까? 이렇습니다. 가장 맥켄지 그 컨설팅 회사에서 가장 상업적인 섹터가 강한 회사에서 이 BBC를 컨설팅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재원 구조는 수신료 단독 재원이라고 그때 가장 대표적인 시장주의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경우는 이렇게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수신료를 엄청나게 올려야 될 거니까요. 방송 전문가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KBS하고 NHK나 BBC의 1년 예산 규모가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저 어디가 BBC하고 BBC나 NHK하고 KBS 비교한 말이죠. KBS하고요? 예, 뭐 저는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전문가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뭐 어떤 수치가 생각이 나진 않는데요. 뭐 우리하고의 비교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NHK와 BBC 차이가 많이 나죠. 굉장히 많이 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인력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런 게 어쨌든 가장 지금 해서 공영방송 KBS를 공영방송답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재원 구조는 어떤 게 바람직하냐면요. 뭐냐면 광고료의 비중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료가 수신료의 보조적인 재원이 되도록 최소한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지금 가장 그 핵심적인 임무거든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방송 구조 개편에서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해서 이 상업 방송과는 차별적인 공영 방송들 가야 되고 이걸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국민이 주인인 그 수신료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또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될 문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잠깐만요. 이거 너무 급속도로 하게 되면 이게 미칠 영향 그다음에 광고 가담 경쟁이라든지 신문시장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의견들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컨센서스를 이루고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시장주의자가 하든 공영주의자가 하든 그래서 그걸 섹터를 모았을 때 어떤 정책을 좀 채택을 하는 이런 점진적인 제발 좀 정책을 가고 법안을 개정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반론 있으십니까? 네, 근데 결국 이제 그 시청료 수신료 수입에 재원을 의존한다 그러면 결국 공영방송의 이 지출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만약에 말이죠.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KBS2, 뭐 MBC 다 공영방송인데 이 공영방송이 다 수신료 수입 의존하면 광고를 SBS밖에 안 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그건 좀 논리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MBC는 전적으로 광고에 의존하는 공영방송이죠, 그죠? 다르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이 공영방송의 그 재원을 수신료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그런 아니고 논리로 나간다면은 네. 결국은 뭐냐면 현재 방송사의 공영방송과 민방의 비율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민영방송이 복수로 존재하고 공영방송이 한두 개 숫자가 적게 존재하면은 그렇다면은 공영방송의 지출이 줄어들 것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그 국가가 수신료로서 적은 돈으로도 공영방송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좀 전 다르다 생각하는 게 사실은 철학의 문제도 있거든요. 예. 저는 공영방송론자라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 변호사님처럼 시장주의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건 그런데 아까 MBC의 경우는 전적으로 광고에 의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이 변호사 말씀처럼 된다면 KBS 2채널의 민영화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예. 자, 그 전에 우선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제 사회교육 방송, 아까 국책방송 기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떼내 분리시키든지 아니면 국가 예산을 주든지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좀 다른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그 내적인 정리 자체가 있으면서 그런 식의 철학에 가진 방송 구조 개편들을 주장을 한다라면 제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지금 추세는 그 공영방송을 인정한 유럽에서도 역시 그 공영방송을 고집하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지수는 오히려 민방위 위주고 공영방송이 정말 적은 부분을 차지해서 원래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그 방송 시스템을 채택해 나가는 것이 추세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이고요. 네. 반대도 사실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미국이 시장 섹터가 가장 강한 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금 DTV 전송 방식 디지털 전환하고 있죠. 방송이 디지털 전환되고 있고 뉴미디어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는 공영방송의 가장 그 언저리에 있는 공영방송마저도 없다 그래서 옛날에 그 클린턴 대통령 때요.
그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자문위원회를 갖추어서 공식성 지켜 이런 식의 반대 움직임도 그건 있습니다. 너무 적은 비율이기 때문에 공영방송 체제를 지금 잘 해결해 볼 수는 알겠습니다. 없겠죠. 지금 예. 오늘 전체적으로 토론의 산업 범위가 우리 방송에서. 전체 방송의 그 체제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밤을 새도 논의가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지금 그 우리가 수신료 분리 징수 그 논란을 통해서 현재 우리 공영방송의 역할이 무엇인지, 현재 우리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런 그 대안 부분을 한번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그 부분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역설적이게도 NHK가 수신료 징수율이 97%가 되고 BBC가 70%가 넘는 것이 이게 수신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제가 이런 주장을 했더니 궤변이다 이런데 이게 궤변이 아닌 것이 우리가 수신료가 너무 낮기 때문에 KBS의 경우 전체 재원에서 지금 60% 이상을 광고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KBS와는 광고를 안 하니까 그나마 정치적인 이념성 문제는 제외하고 선정성 논란에서는 제외돼 있거든요. 근데 계속 문제되는 게 KBS2의 선정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KBS2의 선정성 문제 때문에 시청자들이 KBS2나 MBC나 SBS나 다 똑같다 이렇게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수신료 문제가 얘기 나오면 나 내기 싫다, 마음에 안 들면 안 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NHK나 BBC는 수신료가 높고 그래서 공영적인 재원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률 경쟁에 휩싸이지 않고 방송의 선정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게 수신료 징수율이 또 높아가는 이런 구조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가장 문제로 느낀 건 뭐였냐면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면 그거를 시청자가 어떻게 내용을 고칠 것인가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하는 문제가 빠져 있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어떤 문제냐면 방송위원회가 이미 그런 심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의 공공성 문제를 늘 이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난번에 그 문제가 되는 송두율 교수 건 담긴 한국 사회를 말한다에 대해서 이미 방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문제 없다는 판정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하다 지금 이렇게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어쨌든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 구조를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논의를 해서 광고율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게 대명제다. 그게 어떤 방법인지 고민을 해보자. 제안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방송위원회의 심의 결과조차 믿지 못하겠다면 이를테면 신혜식 대표도 들어가고 여러 단체가 들어가서 KBS가 시청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과정에서 정부 여당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도 중요하지만 저는 원내 제1당인 웬만한 그 법안은 다 개정할 수 있는 거대 야당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신혜식 사무총장님. 예. 방송의 문제 사실은 그 송두율 씨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방송위원회에서 제재를 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당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KBS가 사실 공영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환자입니다. 네. 병원에 들어간 아까 그 음식을 대해서 일방적으로 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구조라는데 사실 환자가 병원에 들어가면 절식도 해야 됩니다. 지금 KBS는 일방적으로 지금 그 음식을 먹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대해지고 방만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다이어트도 필요하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에 수신료 분리징수는 어떻게 보면 KBS에 자각을 줘서 내부 구조 개편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봅니다. 또 그 수신료 문제 2,500원이 상당히 작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광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일본과 선진국의 사례에 비해서 우리 GMP 대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조금은 올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KBS가 지금 하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그 재원에서 이렇게 모자르지 않다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때문에 KBS가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재원 확보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만드는 프로그램들의 미비한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금액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상의와 KBS의 노력을 지켜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습니다. KBS가 정치적으로 독립했느냐라고 뭐 KBS 직원들 자체들은 독립했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보여줘야 됩니다. 뭘 보여주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다 시민단체가 합쳐서 모니터링 열심히 해줘야 되고 어저께 방송 보셨지 않습니까? KBS 9시 뉴스
사실 어제 조순영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되면서 헤드 탑 뉴스를 다 장식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기사로 밀렸어요.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KBS가 아직도 좀 공정성에서 좀 미비하지 않냐. 눈치는 보고 있지만 뭐 논조는 살짝 바꾸겠지만 이래도 이런 트릭을 써가는 것들 이런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때문에 KBS가 좀 더 드러내놓고 국민들에게 좀 잘못한 점을 반성해야 되고 또 잘하는 방송들이 몇몇 있습니다. 저는 EBS 상당히 잘한다고 보거든요. 뭐 여기 오늘 나와서 제가 이런 말씀 공치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 KBS에 대한 문제를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KBS 토론에 나가본 적이 없고 오늘 EBS에 불러왔는데 사실 초기에 그 자막 시작할 때는 좀 실망했지만 맞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입장도 제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 시민들의 얘기를 모두 뭉개갖고서는 이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저는 사실 그런 논제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최민희 사무총장님께서 85년도죠. 그때 시청 불복종 운동할 때 구호를 보셨습니까? 편파 방송 중단하라. 뭐 공영성 강화하라. 저희도 나가서 할 때 똑같은 구호가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KBS가 2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예,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섭섭해서 정 교수님 제가 그 공영방송의 문제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최민희 사무총장님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 교수님 마지막으로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해서 대안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지금 마무리 마무리 주시죠. 좀 시간인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비교적 저는 굉장히 공방전이 많이 오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비슷한 컨센서스도 좀 있고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좀 제가 공부를 하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정치 집단이 공영방송에 대해서 돈 가지고 장난치지는 마라. 우선 그건 절대 안 된다. 청와대가 문제면 야당도 문제다. 라는 게 저는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다음 두 번째, 어떤 식의 개편이 있을 수 있다. 지금 한나라당 안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았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수신료를 인상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징수 방식도 분리 징수냐 통합 징수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아까 제가 이를테면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세무서가 그렇게 거두르는 효율적인 방식도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방안들을 포함해서 그 공영방송 제공에 대해서 좀 점진적인 검토를 해서 정책으로 반영을 하자 하는 게 두 번째고요. 그럼 세 번째가 공영방송 개혁 문제죠. 제가 공영방송 KBS 잘한다고 절대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본 데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 기득권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선 일단 재원은 보장해주고 개혁을 시키자는 뜻인데 가장 시장주의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요. 그 공영방송이 뭐라고 보면 걸핏하면 증거도 없이 KBS가 방만하다고 그럽니다. 한번 보십시오. 실제 방만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상업방송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스크린 장치가 없어요. 지금 그렇거든요. 뭐 또 지금 자꾸 재촉하시니까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시리즈로서 아마 제 판단은 틀림없이 이 KBS 2채널의 민영화, MBC의 민영화 문제 다시 저 시리즈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하고 같이 조금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서 가고 사람이 공정성이 문제되면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문제를 삼고 가고 공영방송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것도 동시에 가자.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많이 못 드려서 시간이 간략하게 얼마나 정리해 있습니까? 주십시오. 오늘 1분 이내로 언론 전문가인 우리 정 교수님께서 하여간에 그 통합 고지 자체는 하자가 있는 방식이다 동의하신 거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그 법안의 발의가 그 정략적인 차원이 아니냐 해서 어떤 절차적인 한시적인 이런 걸 거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통합 고지가 잘못된 제도를 다 부인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한 분리 방송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역시 그 공영방송이 위주가 되는 방송 정책 자체가 변경돼야 되겠다. 공영방송은 한 채널 정도 하고 종합 편성은 그 특수 채널 EBS 하나 하고 나머지는 다 과감하게 방송의 소유권을 민간에게 넘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진정으로 경쟁력이 있는 공영방송대로 책임을 하고 민영방송대로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국민의 정말 방송 선택권, 소비자 주권을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최민 총장님 1분만 딱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KBS에 당부하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통합방송법 논의 때 KBS에 EBS에 수신료에 12% 줘라, 13% 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쨌든 뭐 송신서 문제 이렇게 해서 3% 된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KBS가 국가 기관 방송으로서 좀 그 맏형답게 좀 나눔의 방송 운영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아침마다 우리 딸이 EBS의 뿡뿡이와 딩동댕 유치원을 봅니다. 근데 저게 만약에 공영체제가 없다면 저런 방송이 될까? 또 가난한 우리 집은 우리 아들이 EBS 프로그램 그 수능 특강 이런 걸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그렇게 비싼 가외료 내지 않고 싼 가격으로 그런 그 가외를 받을 수 있는 이 공영체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공영체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논의는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제가 계속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기대가 있기 때문에 거대 야당답게 좀 꼼꼼하게 이런 바램까지, 이거 얼마나 서민의 불쌍한 아줌의 바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전부 고려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영방송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여론광장에는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서 시청자 의견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시청자에게 선택권이 없이 일방적으로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KBS가 좋은 방송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당부도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공영방송이 상업자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제도가 유지되어야 하고 통합징수 방식이 합리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이승환 변호사님, 그리고 신혜식 사무총장님, 그리고 정용준 교수님, 최민희 사무총장님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만큼이나 공영방송의 길 또한 순탄치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목적인 공공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작금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론광장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한국의 공영방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EBS 여론광장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